한국에서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10배 정도로 늘어나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굉장히 꿀팁인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일 텐데요. 한국인인 1세대 아버지가 부동산 자산가예요.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오너이고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삼형제라고 할게요. 근데 아들 2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나머지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죠.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자산이 미국으로 와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문제는 한국의 베스트 솔루션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전형적인 가구에서 우리가 고려하면 좋은 이런 증여 상속에 있어서의 플래닝, 한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오늘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한국의 부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뭐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거나 내가 이민을 가지 않는 한 한국의 세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재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과거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몇 년 전서부터 국세청에서 한국에도 상속증여세법 법이 있는데 법 밑에 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령하고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건물들에 대해서 또는 큰 나대지에 대해서. 그러면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줄이려면 결국은 얘를 현금화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부동산은 팔지 않으면 증여상속세를 줄이는데 큰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매각을 얘기를 드리는데, 매각할 때 한국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월과세라는 그 세법 조항 때문에 10년 동안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셋째 아들. 네, 셋째 아들한테는 일부 증여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현금화도 하고 양도세도 줄이고, 셋째 자녀한테는 증여세도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그 부동산을 되도록 현금화한다, 뭐 매각한다가 일 텐데, 그 이전에라도 뭐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일부 증여를 통해 추가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정도. 1단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재산을 줄여야 되는데, 한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많지만 개인 자산가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핫한 부분들이, 세법에는 가족법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죠. 근데 우리는 좀 오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예,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부모님이 부동산 매각한 현금, 증여해서 매각한 건 빠지고 본인이 취득한 양도세를 내고 취득한 그 현금을 자녀들 법인에다가, 가족법인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거죠.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세법에는 이 특수관계인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와 특수관계 법인한테 빌려주는 게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차이는 어떤 거냐면, 한국은 특수관계인 자녀한테 현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자를 안 받았을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부모님이. 근데 그 이자율이 우리가 시행 규칙에 4.6%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0.046 하면 그게 2억 1,700입니다. 예, 그 돈까지는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줘도 된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근데 법인은 한국의 상속증여세법 45조 5에 보면 특정 법인 거래액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서 개별주주, 특수관계인 자녀가 지분율을 30% 이상 가진 법인은 개별주주가 무상대여 이익이 됐든 저가 양수도 이익이 됐든 1년에 1인당 1억 이상의 이익이 가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그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원금은 부모님 거죠. 그 이자 수익이 4.6으로 1억이면 거꾸로 1억 나누기 0.046 하면 그게 21.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었을 경우에 대여 대비 법인이었을 때 주주 1인당 그 대여하는 금액이 10배 정도. 10배 정도로 늘어나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무이자여도 된다는 네, 얘기고 이걸 당연히 그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나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으나 네. 제가 좀 예습을 네. 했다고 하면 자녀 3명으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 주주 1인당 네. 21억이 넘는 금액만큼을 무이자 대출을 아버지가 그 가족법인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실질적으로 그 뭐 21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세배하면 63억까지에 네. 대해서 아버지가 이걸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소득을 자연스럽게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이 소득을 내게 되고 그 금액만큼은 자연스럽게 텍스 프리로 네. 증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단 3명이라는 건 세법에 지분율을 곱하기 때문에 2명인데 한 사람이 99%, 한 사람이 1%, 이거는 이제 21.7억밖에 안 되지만 두 사람이 50%면 21.7억씩 곱하기 2한 만큼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주수도 중요하지만 지분율도 동등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단순화를 시킨다면 그러한 가족 구성원 숫자대로 지분율을 동일하게 네. 만든 가족법인을 활용할 수 네, 있겠다. 맞습니다. 여러 사안에 따라서 이게 뭐랄까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그렇다는 네, 얘기죠.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게 부동산을 증여 일부 그리고 매각, 현금화 그리고 이 현금 자산을 2세대로 구성된 가족 법인에 대여해준다. 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거였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들이 또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좋은 투자 기회도 알고 네, 있고 네, 네. 또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 오늘 그 얘기를 주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런 걸 활용해서 그걸 위해 투자를 할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가족법인의 자금을 투자하는 대상으로서 미국으로 이전을 고려할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더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개인이 돈이 있어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단 법인으로 설립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한국 세법상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본인이 자금이 없어도 부모님의 자금을 활용을 해서 어차피 이자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이고 그 자금만큼을 법인의 대여를 받아서 그 법인이 미국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그 투자처를 갖고 그쪽에서 미국에서 또 뭐 LLC를 만들죠. 그건 다음 문제지만 그거 갖고 가서 미국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전부 다 법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간다면 그 수익 부분은 세금 없이 다 자녀들한테 넘어갈 수 있다. 덧붙이자면 재산 빌려준 자금도 저희가 일부 줄일 수 있는 이 가족법인이 활용한다면 또 다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민감한 부분들이어서 또는 뭐 이 네. 영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넘는 부분이어서 이 대여가 가장 큰 부분이지만 이거 플러스해서 또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로 있다. 그래서 가족법인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 말씀은 이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 혜택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이 증여 대상 자산을 줄일 수 있는 추가의 방안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법인은 반드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다음 질문이요. 가족법인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 자금을 이 미국에서 투자하고 미국에서도 법인격을 갖춘 하나의 엔터티가 투자를 하면 이게 미국 내에서 여러 혜택을 따라 비과세되는 그런 솔루션을 또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투자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역시 미국 법인이 수입을 냈을 때 과세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쨌거나 제약은 있단 말이죠. 국내 법인 대비. 그래서 자연스러운 관심은 만약에 이러한 가족 법인을 미국에서 직접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자회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세법이 거의 쫓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 배당 이런 소득들이 그러니까 우동 소득이라고 이제 하죠. 그런 소득들이 많은데 배당을 안 하거나 했을 때 또 최저환세율이 15% 미만 이랬을 때 한국에서도 배당한 거로 뭐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될 때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제 각국의 조세 방침이 이렇게 anti defer이라고 해서 이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남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법인을요
미국에서 직접 설립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한 바로는 우리가 이제 국제조세조정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인 대 자금 대여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가격 이자를 반영해서 이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국제조세조정법에 돼 있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내 법인을 지어도 특수관계 법인은 이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대여를 만약에 미국 법인에다가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법인에서 투자하는 거와 부모님이 미국의 자녀들이 미국의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 대여하는 부분들은 똑같은 세법 적용에 의해서 한국에서 그 정도 21.7억까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이게 이제 외국화은행 특히 한국은행에 저희도 좀 해보면 자금이 나갈 목적에 대해서 자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체킹을 해야 되고 그걸 저쪽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법상으로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법의 전문가로서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면 이게 어차피 한국에 설립되는 가족법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족법인의 역할이 홀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미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그보다는 미국에 직접 가족법인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자금 이전에 있어서의 추가의 컴플라이언스 룰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확인하되 세법상 어떤 우리가 뭐 문제에 대해 그럴 소지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이해합니다. 좋네요. 정리를 하면 결국 1세대 홍길동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금액의 부동산 자산 어떻게 다음 세대로 잘 넘길 수 있겠느냐, 증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미국에 걸친 자녀들이 있을 때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것, 그 전에 정확하게는 뭐 일부 증여와 매각을 통한 현금화, 그리고 가족법인, 그리고 가족법인의 대여, 여기서의 무이자 대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 그리고 또 추가의 가족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의 증여세 절감 혜택,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자산을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어떤 비과세라던가 이런저런 또 투자상에 있어서의 뭐 가능성,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절세면에 있어서의 혜택,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꿀팁인데 제가 뭐 한국법을 프랙티스하지는 않다 보니,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건데요.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쓰기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 이제 막 처음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또 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써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저희도 과거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증여할 때 공시지가로 증여 가능할 때 그때 안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처럼 이 또한 활용할 수 있을 때 아직은 한국에 적법화된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을 때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합법적인 그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는 진짜 때는 늦은 일인 거잖아요.